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의료 정보는 안전한가요? 오늘 이 시간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 의료 정보 보안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강사 이민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우려되는 분야 조사에서 1위는 금융, 2위는 의료 분야가 선정됐어요. 금융 분야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안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반면 의료 분야 정보들은 그 중요도나 민감도가 금융 정보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보호 대책이 소홀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의료 분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와 해킹의 주요 타겟이 되는 이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비밀 보호가 가장 중요한 의료인의 덕목 중 하나라고 뽑았어요. 의료인을 찾아온 환자는 숨기고 싶은 과거를 말해야 할 때도 있고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기도 해요.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아요.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들이 병원에서 유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런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포크라테스가 지금 현실을 본다면 개탄을 금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환경의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2000년대 이후 IT 기술의 발달로 사회 각 분야가 급속히 전산화되면서 의료계에도 전산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2003년 전자의무기록 EMR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면서 전산화된 의무기록들이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아날로그 형태로 문서 형태로 존재하던 개인 의료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수집,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EMR 덕분에 양질의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반면에 의료정보의 유출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주체수가 크게 증가한 점입니다. 이전에는 의사와 병원만 주의하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업체, 약국 처방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업체, 건강보험 행정 업무를 위해 환자 정보를 모으는 건강보험공단 등 환자 의료 정보를 다루는 주체수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렇게 주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물 인터넷 기술의 발전입니다. 의료사물 인터넷 분야의 발전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 신속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환자의 건강을 더 긴밀하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기기가 증가하면서 해킹의 위험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취약점을 이용해 소중한 환자의 의료 정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방식의 병원 진료 프로세스들이 선보이면서 더 큰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의료 정보가 해커들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누가 의료 정보를 원하는 걸까요? 아마도 의료 정보는 해커나 내부 유출자들 모두에게 돈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료 정보는 희소성과 활용성이 높아 카드사 정보보다 약 50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건당 최소 50에서 1000달러까지 거래된다고 합니다. 민간 의료보험사, 제약회사와 같이 의료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 의료 정보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게다가 금융, 쇼핑 등 정보 보안 체계가 잘 갖춰진 업종과는 달리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해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의료정보 피해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에서만 2020년 한 해 동안 랜섬웨어로 6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았고 1,800만 명 이상의 환자 기록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대 가장 큰 보험회사 고객정보 해킹 사건 중 하나인 미국의 보험회사 앤섬 해킹 사건은 2014년, 2017년 두 차례나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17년 워너크레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산하 40여 개의 기관이 병원 업무 마비를 겪는 통증을 겪었습니다. 의료기관 정보 침해가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생명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독일의 한 대학 종합병원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고 아이템 시스템이 마비돼 응급 환자를 처리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랜섬웨어로 인한 최초의 사망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사정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의 병원들 역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의료 관련 업체 4곳에서 국민의 88%인 4,400만여 건의 개인 의료 정보 약 47억 건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유출한 사건이 있었고요.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작년 6월 서울대학병원 해킹 사건도 있습니다. 국내에 급증하고 있는 해킹 피해는 랜섬웨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랜섬웨어로 병원 시스템이 무기력하게 되면 병원 기관 입장에서는 총각을 다투게 돼 해커들이 거액의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의료기관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는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커에 의한 공격,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의료정보의 다양한 수집 경로와 외부 제공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에서 규정한 개인의료정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발생 가능한 침해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방지 10계명을 미리 숙지한 후 의료기관 이용 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발빠른 조치를 요구해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료정보는 유출 사고 이후 피해 보상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또 다양한 유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의료기관 모두 대응 방안을 잘 숙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우리의 소중한 개인의료 정보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